2030 신재생에너지로 성장하는 태양광.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밝은 청사진만 그리던 태양광 산업이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국토를 훼손하고 심지어 땅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 것.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제2의 4대강과 같이 저는 이걸 흉물이라고 봤어요. 재앙이라고 봤어요. 일꾼 뽑아주면은 이제 딱 되고 나서는 자기네들의 주인 양 맘대로 해갖고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거 세운지도. 딱 세워놓고서 이제 그것이 발전소 나가면서 알고. 완전히 차라리 사람은 차라리 이제. 갈수록 커져만 가는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 그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태양광 갈등,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MBS 이슈 현장 속으로의 진행을 맡은 백근곤입니다. 이슈 현장 속으로는 생생한 농민의 목소리를 담아 농촌의 현실과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첫 번째 현장으로 태양광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된 이후 전 세계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원전의 위험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서는 태양광 업자와 농민들 간의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체 그 원인은 뭔지 우리나라 농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도, 그중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끝 전라도 해남. 두륜산 자락에 자리 잡은 흥촌 마을은 90여 가구 180여 명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태양광 시설 때문에 마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을 만나봤습니다. 현장을 보여주겠다며 옥상으로 안내합니다. 저기가 운전 드라이브입니다. 저기요? 예, 저기가. 필지란 필지면 운전 필지주고 지금 저 경작자들은 전부 흥천인데 지금 운전 그 적은 브라이크만 가서 지금 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도 시인을 했어요. 크나큰 브라이크 때문에 건들기를 못하기 때문에 운전 가서 했다. 그 법무팀장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회사 법무팀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을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태양광 시설이 생겼는데 시설은 마을을 향해 있으나 땅은 이웃 마을의 소유인 것. 업자는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웃 2개 마을에 발전 기금을 주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적은 브라이크 가서 그 발전 기부금이라고 적당히 주고서 운전하고 수동하고만 수동은 보이도 않습니다. 저기 산 넘어가 수동이거든요. 수동이 거기하고 2브락을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가가 된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자 흥촌마을 사람들은 트랙터와 농기계로 공사로를 막고 시위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정당한 공사라며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묵인하게 됐습니다. 이장은 마을에 발전 기금을 기부하고 주민들의 동의서만 받으면 쉽게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분야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장들 몇 사람 하고 몇 사람 있으면은 노인들이서 예를 들어서 저 뭐 명색이 발전 기금이라고 3천만 원에 줘봤자 한 20개 부락 20호 정도는 1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인들 150만 원 지금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이장하고 몇 사람들 해서 하자가 뭐. 그게 지금 제일 잘못된 거예요. 마을에서 불과 6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지난 6월 태양광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시설은 산지였던 곳의 고지대 부근에 위치하는데요. 소나무가 울창했던 곳이 이제는 민둥산이 됐습니다. 헐벗은 토지에서 나오는 흙을 정화하는 시설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을 해서 일단 황토물이 안 흐르게끔 한다는데 이게 뭐 망도 없이 구멍만 터내면 이거 그대로 내려면 그대로 내려가지 어디로 가겠어? 뭐 망도 없이 앞에가. 있으나마나네요. 그렇죠. 있으나마나한 걸 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법상 해놓으라는 한 거죠. 비가 내리면 토사가 논으로 흘러들어가 논과 작물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논이 황토로 뒤덮여 있습니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배수로는 어떨까 살펴봤는데요. 물길이 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실제로 올여름 폭우에 막혔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진짜 이게 엎쳐서 이 하천에 가서 그냥 물도 먹은 데거든요. 가지 같은 게 이게 진짜 깨끗한 데요. 근데 이게 뭔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본다는 것은. 주민들이 나무라도 심고 싶은 심정이지만 사유지라서 다가가기도 힘듭니다. 손 놓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업자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 업자들이 예. 해서 나무라도 심어버리고 그러면 더 낫잖아요. 지금 이 공지가 얼마입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돈이라니까요. 돈만 하고는 이 사람들 해놓고는 그냥 팔아버려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분양하죠. 예. 그런 식이에요. 좀. 그러니까 투입분들이 일종의 투입분들. 투자자들은 얘기 온 적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투자했던 사람들. 예, 짝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운전하고는 아무 하등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산에 이런 태양광 시설이 30여 건이나 허가가 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경관까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이제 앞으로 30건이 허가가 나 있는데 운전필지 30건이 허가가 나는데 이건 완전 태양광 빚이라고 봐야죠. 산 없게 생겼어요. 여기서 여기는. 마을이 피해를 보는 이유는 땅값이 저렴하고 일조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노리는 업자들이 땅 투기와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싼 값에 미리 사놓으려는 속칭 알박기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군청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합니다. 1,800주 나가는데 500건 정도가 게시가 됐거든요. 매뉴얼대로 하면 저희는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전기 사업 허가증은 나가요. 저희가 최장 10년까지 사업 준비 기간이 가능하세요. 연장이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허가증을 가지고 계속 연장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태양광 땅 투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남 무안군 바닷가에 자리 잡은 광성마을. 예로부터 새발낙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갯벌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바짝물도 재배할 수 있어 천혜의 혜택을 누리던 마을입니다. 올여름부터 이곳 마을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취재팀은 주민들과 만나봤습니다.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데 그 해부는 쓰겠어요. 절대 마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생기면서 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갯벌을 망쳐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꾸 막 여기 다니면서 뭐 가오 태양광을 저렇게 한다고 막 땅을 허쳐놓으니까 이번 비에 바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완전히 뻘로 아주 멋이 항투물로 오염돼갖고 바다가 아주 항투로 쫙 덮였었어요. 덮여버렸다니까. 예. 다 막아버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이 이제 비가 안 오고 아버지 이제 완전히 복귀되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뻘로 덮어버렸어요. 뭐 기구멍 하나 없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낚시가 없어 그러는가 몰라도 어떻게 된 심판인지는 몰라도 올버터는 많이 줄여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줄었어요? 아니 옛날에는 20접 배로 가면 20접도 잡고 20접이면 한 접이 20마리거든요. 20접도 잡고 근데 요즘은 5접 잡기 어려워요. 배로 나가도. 화가 난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사 제보를 통해 억울함을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원까지 올리게 된 것은 법적으로 이것이 전혀 하자가 없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힘은 부족하고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한 이제 모든 미디어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그 방송국, 신문사 전부 할 수 있는 대로 제보를 많이 했어요. 한 20개 정도. 지금 농촌 전국적으로 이런 그 반발 현상들이 막 전국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텔레비전에 보니까. 취재팀은 주민들과 함께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마을에서 200m가량 떨어진 야산. 산꼭대기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고 이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려고 했다는데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중단됐고 결국 산림만 훼손됐습니다. 멀쩡하던 산이 반쯤 깎여 나갔습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아버렸고 커다란 돌덩이만 쌓였습니다. 이곳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흙은 마을의 농수로를 지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갯벌로 흘러들어갑니다. 마을 곳곳에는 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예. 흙탕물이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쓸려서 막 이렇게. 수로를 타고요. 예. 그럼 농작물도 여기 저 지금 흙들이 그냥 막 밀어내려버려 갖고 저 콩밭 같은 덮쳐버리고 막 그랬죠. 산이어서 그 물 자체가 땅 속에서 다 거리 내려오면서 그 안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렇게 다 이 나무로 다 저렇게 비어불고 그러니까 이게 100% 물이 그러고 나무 뿌리 자체를 타고 내려와 버린 거죠. 그렇게 다 흘러내려오죠. 그놈을 안 모였으면 더 낫을 텐데. 가장 큰 피해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입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새발낙지를 잡아 수입을 올리는 마을. 이곳 낙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임금님께 진상하는 명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멀리까지 나가도 낙지를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여기서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흙이. 원래 바다는 이런 색이에요, 이런 색이. 아, 검정색인데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누런색으로 있는 것들이 밀려온 거야. 비로. 막 이렇게 파거든. 갯벌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갯벌 속의 색과 밖의 색이 확연히 다릅니다. 낚시 배한 사람들은 하루 배 나가면 보통 4, 50만 원 벌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20만 원에서 15만 원 벌거든요. 그럼 하루에 그 수입이 얼마나 짭짤해요, 시골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 잡으려면 피해가 많지요. 그래서 태양광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막는 것이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군청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 여론조사를 업자들이 허위로 작성하면서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무슨 서류를 갖고 해갖고 와서 그 목사님 반대, 오장로님 찬성 그러고 써갖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왔더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뉘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것이 진짜로 했냐 하니까는 자기가 혼자 그렇게 했다고. 왜 그랬대요? 그냥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돈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만들었다고 소리를. 어제도 이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는 법적으로 할 거고 우리는 이제 합의가 없다. 그러니까 그쪽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발전기비 뭐고 우리는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하자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농민들 무시해가지고. 주민들의 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겠습니까? 후손들이 무엇을 훼손되는 터전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뻘이 진짜 좋아, 뻘이. 이 정부가 사람을 위한 이런 사람이 먼저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아니라 뭐 돈이 먼저고 이게 잘못된 정책이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고 제2의 4대강과 같이 저는 이걸 흉물이라고 봤어요. 재앙이라고 봤어요. 선거에서 그 일꾼 뽑아주면은 이제 딱 되고 나서는 자기네들의 주인 양 맘대로 해갖고 주민들을 피해를 주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지라. 왕권주의나 아니면은 공산주의나 어디가 민주주의 되겠어, 그것이. 말만 그러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민주주의고, 되고 나면 왕권주의고. 주민들은 업자가 다시 찾아올까봐 항상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안군에서 허가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1,4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청 직원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상황. 시간이 갈수록 민원과 갈등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태양광이 1,400건 들어왔는데 진도가 나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전화 받고 우리 불려가고 현장 가고 쉽게 말하면 이제 한 건 허가 내주면 한 건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편도 들 수 없고 우리로 진짜 힘들어요.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 지열, 해양과 바이오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꼽힙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요. 앞서 보신 두 마을과 같은 상황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의 불신은 그 불똥이 풍력 등 다른 곳에까지 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의 한 산골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영암군 활성산 해발 500m 위치에 20여 개의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2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풍력 발전 시설에서 약 2km 떨어진 한대리. 경치가 좋고 물이 맑아 신선들이 놀다 갔다던 마을. 그런데 마을에 풍력 시설이 생긴 뒤부터 소음과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거 돌아가기 시작하면 콧방이 돌아간 거 있죠. 콧방이 돌아간 소리를 해요. 그래갖고 저녁에만 불이 어째 바닥바닥 하던지 잠 못 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건강한 사람 없어요 지금. 전부 노인네들은 날마다 지금 병원에 다니고 반장이 벌써 지금. 우리 날마다 반대하러 다니고 뭐도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 안 돼요. 우리가 뭐 힘이 있어? 허가 내준 사람들 자체가 나쁘죠. 이 마을 사람들 70여 명은 대부분 농민입니다. 풍력시설이 생긴 뒤 야생동물 피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멧돼지가 바쁘게 이렇게 되었다고요. 풍력시설의 소음 때문에 산짐승들이 마을까지 내려오는 것. 여기도 개요 여기? 옛날에 제가 풍력발전소 없을 때는 그래 멧돼지가 별로 없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저 설치한 후로는 더 있죠. 저요 그럼 저 멧돼지가 그 산속으로 저 풍력발전소 소리 때문에 그쪽으로 못 올라가니까. 그래요. 또 다른 동물도 내려오나요? 딴 이제 고라니 같은 것은 많이 있죠. 노루, 고라니. 보험료도 한 25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또 딴 분도 한 150만 원 받았고 몇십만 원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150가구까지 살았던 살기 좋은 마을.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 풍력발전 피해까지 더해지며 하나둘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땅값도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32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다 나가버렸죠. 여기 다 빈집이 빈집. 여기도 빈집인데 이걸 철거해버리고. 지난 9월 마을 주민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풍력발전시설 주변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기 위한 착공식이 거행된 것. 타인가족 기준 3만 1,000가구가 이미 풍력발전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그간 강력한 반대를 해왔지만 결국 공사가 강행됐습니다. 도면 도, 국회면 국회, 정부 예제만도 다 우리가 민원 제기해봤거든요. 불안하죠. 이제 잘 뭔지는 알지 못해도 그래도 불안해요 많이. 태양광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대리 마을. 태양광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적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를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반대를 해왔습니다. 착공시켰다고 엄마. 착공시켰다게. 오늘 군수까지 다 와서. 완전히 차라리 사람은 차라리 불제. 태양광도 피해가 있을까요? 그러지 있을 거지 없겠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저것도 지게 죽었는데 그거 가져가면 어떻게 살으라고. 주민들은 마냥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신의 벽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많은 1조 2,29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정부가 강행할수록 보조금 혜택을 노리는 업자들의 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우리나라 군 중에서 가장 많은 섬을 품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신안의 섬 지역까지 투기업자들의 손길이 뻗쳤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 2개의 읍, 12개의 면, 83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천사의 섬, 신안섬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태양광 사업이 시작되며 신안군청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허가를 내주는 담당 부서로 가봤습니다. 군청의 담당 직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루에도 항의, 민원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오는데요.
현재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서류만 2천여 건.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야근과 당직은 기본입니다. 하루에도 지금 한 몇십 건 지금 20, 30건은 들어오는 상황이죠. 하루에요? 예. 찾아오는 사람도 직접 방문해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또 민원 넣고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죠. 담당 직원들. 뭐 개발하기 하고 뭐 저쪽 뭐 휴직도 어디 또 해남 같은데 휴직도 없고 뭐 우리 분도 뭐 허리가 안 좋아서 입원도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막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다 이게 쌓인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업자들의 편법입니다. 1메가와트 이하 소형 시설은 군청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혜택도 다양하다는 점을 이용해 쪼개기식 허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 사실상 쪼개기 허가가 대부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의 회사가 분양업자죠. 분양회사가 107개로 쪼갰습니다. 태양광을. 그래서 1메가 미만으로 신청을 받으면 바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1메가 미만으로 해서 107개를 허가를 받았는데 1메가로 이하로 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전에서 개통 연계를 해줘요. 근데 1메가 이상이 되면 보장을 안 해주죠. 그러면 송전소로든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키로당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1메가로 이하로 했을 때는 한전에서 개통 연계를 보장을 해주거든요. 연계를 했으면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추가 비용이 안 들죠. 태양광 업자들은 투자자를 모아 땅과 시설을 분양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더 저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후 처리까지 다 전반적으로 다 하는 회사이고요. 한전이랑 계약을 해서 하는 거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부동산 투자 카페에서는 태양광 투자에 대한 불신과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값싼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점령당하는 것. 농지값의 상승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우량 농지 보호에 나섰습니다. 우량 농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투기꾼의 진입을 철저히 규제해야 합니다. 지난 9월 이계호 농림부 장관은 우량 농지 보호를 위해 진흥지역의 개발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산지 보호를 위해 산림청에서 지정한 25도의 경사각도 제한을 15도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전은 민원 발생률이 적고 효율이 높은 태양광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늘리고 있다. 수상 태양광은 육상에 비해 효율이 높고 녹조 현상까지 막아준다고 하지만 태양광 설치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불만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 확장이 섬에까지 뻗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들로 인해 산림 자원이 감소하고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공사로 인한 농작물 훼손 및 가축 피해 등은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 발생은 신재생 에너지의 근본적 취지인 친환경성을 퇴색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크고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대한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재팀이 찾은 곳은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태양광을 보급하는 데 있어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나옵니다. 이번에 장치가 다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태양광하고 나머지 그중 첫 번째로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과 기술력에 대한 문제점을 말합니다. 에너지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만든 태양전지판으로 국내 시장을 일단 이렇게 막 사람들이 또 좋아하면은 일단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팔아볼 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네. 기존 생산 라인을 유지하면서 그렇습니다. 수익을 올리는 거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좀 그 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고효율 태양전지가 필요해요. 광이 약했을 때도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화합물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 속도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비용을 꼽습니다. 현재는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한전으로 모이고 이것이 다시 각 지역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선로로 전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다 쓰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지금은 돈 버는 거지. 여기 여러 막 어디 보내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소모가 더 효율적이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에너지 그 제로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재는 농지나 산지의 땅을 매입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디자인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시설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목장이라든지 농장에 이제 그 창고도 있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면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집들도 태양 전지판으로 잘 디자인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기술을 접목을 잘해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친근감도 있고 또 환경도 좀 좋고 또 이제 본인들에게 이제 이런 문제점 생기는 것을 그 이해하면서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은 그냥 똑같이만 다 해놓으니까 이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 불편한 점이 서로 이야기만 되고 있는 거죠. 관계기관, 학계에서는 많은 대안을 고민 중입니다. 신안군 역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국내 최초로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발이익 공유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해 수익금의 30%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일부에서 대기업이나 대기업 자본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익만 가져가지 지역에 뭐 이게 그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발전에 도움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이 참여 안 하면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30%를 주민이 참여하기 기회를 달라. 뭐 뺏어가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규정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정책에 보시면 산자부부시로 REC 가중치 20%를 더 줍니다. 주민 참여를 했을 경우. 그래서 정부도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규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태양광 시설, 그 대책이 시급한데요.
주민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신안군의 개발 이익 공유제가 성공할 것인지 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먼저일까요? 보호가 먼저일까요?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화석자원 고갈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태양광 에너지. 하지만 보셨다시피 태양광 관련 사업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인간, 주민과 개발회사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모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농촌, 고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